안녕하세요. 소주 철학의 소주는 한국인의 술 소주이자 작은 배 소주입니다. 소주 철학 채널은 일상적 삶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술 소주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마시는지, 소주가 세계에 많고 많은 술 중에서 왜 최고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임을 먼저 밝힙니다. 소주 이야기는 성시경의 유튜브 먹을 텐데에서 신동엽과 성시경이 나누는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신동엽은 소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바보 같은 술인데 참 한국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소주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술이지. 근데 풍미는 없지. 여기서 풍미는 고상한 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감자탕이나 순댓국의 풍미를 살려주면서 얘는 그냥 온전히 옆에서 정말 가만히 있는, 죽을 때까지 배신 안 하는 참모 역할을 하는 술은 소주밖에 없는 거야. 다른 술들은 결국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소주가 왜 유일무이한 술인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술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소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소주는 전통적으로 쌀로 증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부터 경제성장기에 걸쳐서는 감자, 밀, 보리, 고구마, 타피오카 등의 전분을 첨가한 소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주는 원래는 증류식 소주만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20세기 중반에 희석식 소주가 증류식 소주를 대체하면서 두 종류의 술 모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보통 값이 싸고 대중화한 희석식 소주를 말합니다. 소주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선 쌀을 발효하면 탁한 것은 가라앉고 청한 것은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에 탁한 것을 탁주, 즉 막걸리라 하고, 위에 청한 것, 즉 맑은 것을 청주라 합니다. 이 청주를 끓여 만든 것이 소주입니다. 그런데 청주를 끓여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주고리입니다. 허리가 잘록한 눈사람같이 생긴 그릇입니다. 소주고리는 위아래 중간이 모두 뚫려 있으며 허리 위에 긴 코 같은 대롱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은 놋대야나 무쇠 솥뚜껑을 이용하였는데, 솥뚜껑의 경우에는 손잡이가 밑으로 가게 덮습니다. 이제 청주를 솥 안에 넣고 그 솥 위에 이 소주고리를 올려놓고 끓이면 그 증기가 솥뚜껑이나 대야 밑에 서리게 됩니다. 이때 그 위에 찬물을 부으면 증류된 소주가 대롱을 통해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모아 만든 것이 증류식 소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증류식 소주의 가격은 양주의 가격과 맞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정에다 물을 희석하여 정제하는 저렴한 희석식 소주를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주는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 둘이 있는데,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대중화한 희석식 소주입니다. 이렇게 탁주에서 청주로, 청주에서 소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탁주는 흐린 술입니다. 막걸리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탁한 막걸리에서 맑은 청주가 나왔습니다. 청주는 맑기만 할 뿐 막걸리의 탁함을 융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주 자신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집착하고 있었으니까요. 탁한 너하고 나는 달라. 나는 맑은 존재야 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자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청주는 다시 자기 부정을 합니다.
불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고유의 색깔과 맛과 향기를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고집을 벗어버리고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맛도 없는 무색, 무취, 무미의 소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시경은 보드카에서도 무색, 무취, 무미를 느끼지만 보드카는 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술이라는 것을 곧 눈치챕니다. 소주는 무색, 무취, 무미이면서 다른 술과는 달리 자기 얘기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놓여 있는 순대국이나 감자탕의 풍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순대국이나 감자탕을 먹을 때 소주를 먹으면 그냥 소주 없이 먹을 때보다 훨씬 감자탕과 순대국의 풍미가 진하게 다가옵니다. 소주가 자기 얘기와 자기 주장을 안 할 때 같은 상위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 여기서는 안주들이겠죠. 들러리가 아니라 자기 맛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술들은 자기 주장과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술이 안주를 선택합니다. 레드와인은 파스타가 좋아. 보드카는 육포나 캐비어 가져와. 고량주는 탕수육이나 오양장육이 없으면 안 먹어. 위스키는 수제 소시지나 고디바 초콜릿이 나하고 어울려. 맥주는 땅콩과 치킨이 궁합이 맞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주는 안주를 가리지 않습니다. 안주가 마땅하지 않을 때는 생라면에다 라면 수프를 뿌려서 먹더라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맛을 배가시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소인은 남과 똑같아질 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동이불화의 존재인 반면 군자는 남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기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화이부동의 존재입니다. 다른 술들은 모르겠지만 소주만은 확실히 군자의 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화이부동의 술은 오직 소주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주가 왜 최고의 술인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소주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안주의 풍미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안주의 풍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주는 군자의 술, 즉 화이부동의 술임에 틀림없습니다.